현재 연비는 11.4, 동네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번 주유는 20시간 주행하였고, 약 5월 초, 4월 말에 주유하였고, 943km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88km, 남은 기름은 한 칸. 제가 출퇴근 거리가 33km 정도라서 빼더라도 약 50km 정도 남는 거리인데, 한 50 정도, 60 정도 남으면 주유에 기름을 넣으라고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11.4고 주행 시작한 지는 채 5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제가 어떻게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는지, 요즘 날씨가 좋아서, 보통 날씨가 좋아서 26, 7 이상은 찍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는 분은 평균 27, 8 정도 찍는다고 하는데, 저는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켰을 때는 한 10% 정도 떨어져서 평균 날씨가 가을이나 봄에는 26에서 29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겨울이나 여름에 에어컨을 켜거나 히터를 틀 때는 그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주행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떨어져서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을 본인이 잘 숙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연비를 올릴지, 어디서 가능하면 제한 속도 내에서, 그리고 탄력 주행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속도를 내서 타력 주행을 구간을 늘릴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속 100km인데 요금소를 앞두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과 크게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비를 높이면, 높이려고 주행을 하면 다른 차에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2차선 속도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차로로 달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2차로, 3차로가 1차로보다는 정규속도 내지는 제한속도 이내에서 달렸을 때 다른 차들이 짜증을 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속 100km이고 여기서부터 저쪽 청계산 저 무렵까지는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교적 연비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연비가 18.7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출발이 11이었는데 어느 정도 주행을 하고 났고 18.7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77, 방금 19.1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속 100km로 시속 100km에서도 내리막에서 악셀을 밟지 않으면 EV가 켜지고, 그 간혹 이제 제 경험상 그 악셀을 100km에서도 내리막에서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밟게 되면은 EV가 꺼지고 엔진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EV만 작동할 수 있도록 악셀을 살짝 밟아주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엔진이 켜지는 그런 그 로직은 제가 세세하게는 다 모르겠지만, 이제 오르막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에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악셀을 세게 밟든 조금 밟든 엔진은 켜진 상태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앞차가 100km고, 오른쪽 트럭들은 대략 제 생각에는 한 80은 아니고 한 90 정도로 달리고 있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은 막히지 않는 상황이고,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지금 카메라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한 5, 60m, 카메라에서는 꽤 멀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5, 60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백미러도 보고, 백미러를 보니 뒷차가 꽤 멀리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 주행이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하고 있고, 2차선 다른 차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평촌 IC라고 표지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평촌 삼봉대까지는 거의 내리막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연비는 20.6을 넘어섰고요. 시속 100km. 그래서 지금 내리막이기 때문에 EV만으로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합니다. 앞차 상황 봐서 저 트럭이 앞에 지금 천천히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80, 90, 80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선에서 90까지 유지하더라도 다른 차들이
크게 짜증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경제주행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90 뭐 이하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 3차선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뭐 간혹 저렇게 트럭인데도 3차선에서 더 빨리 달리는 차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저런 것까지 다 배려해 가면서 운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약간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22까지 올라갔고요. 22. 그래서 여기 지금 평촌, 오른쪽에 이제 평촌 IC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판교에서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EV 모드를 길게 유지할 거고, 배터리 잔량은 약 6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EV 모드로 시속 100km인데 EV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차랑 뭐 좀 간격이 살짝 벌어지더라도 제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다면 뭐 굳이 또 앞차를 따라 붙을 이유는 별로 없고, 안전거리가 원래 뭐 고속도로 100m이기 때문에 100m 거리 충분히 유지해주고, 왼쪽에 차들이 소통이 없게 해준다면은 무난한 하이브리드 주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달려도 충분히 연비는 나온다. 지금 현재 연비가 24.1입니다 24.1 보시죠. 24. 3번 IC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평지 내지는 약간의 오르막. 그래서 어쨌든 전체 흐름을 보고 달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이브리드 주행에 사실 이제 고속도로를 뭐 제가 33km를 시속 100km로 가나 120으로 가나 도착 시간은 사실 채 5분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차의 정숙성은 그렇게 뭐 절대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속에서야 배터리로 가니까 꽤 조용한데 길이 좋고 하면, 하지만 시속 한 뭐 7, 80, 90 넘어서면서 그냥 준준형에 맞게, 물론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꽤 시끄러운 편이고, 왼쪽에 소나타 신형이 지나가네요. 꽤 시끄럽고 노면 소음이 크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주행, 저는 이 차를 사실 중고로 구입했었는데 2015년 12월 정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한 3년 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오닉을 선택하는 이유가, 저는 철저히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이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다니고 있던 버스가 있었는데 성남에서 광명으로 가는 버스가 사라지게 되었고, 저는 원래 계속 차를 유지할 생각이 아니었고, 등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중고로 구입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주 6일 24일 출퇴근을 하고 한 달에 24일 평균 출근하는데, 주행거리는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한 1800km 정도, 하루에 66km, 근데 기타 등등 해서 한 18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항상 일정하게 1일, 15일, 그러니까 매달 초 중순에 기름을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주유하고, 주유한 비용은 한 번 만땅 넣을 때마다 기름값에 따라서, 휘발유 값에 따라서 차이는 나긴 하지만, 평균 저렴할 때는 4만원대 중후반 정도였고, 저는 N꼭 거의 다 다를 때까지, M키까지 다 다를 때까지 타는 편이고, 다 닳고 나서 다시 또 만땅을 채워서 내가 이번에 몇 킬로 불 들어올 때까지 얼마 정도 타나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24에 10이니까 대략 5, 6천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6천원. 그러니까 편도로 한 3천원 정도인데, 편도로 3천원 정도면 거의 대중교통에 근접하는 비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는 비교적 연비를 높이기에 괜찮은 주행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에서 또 오전 출근에 성남에서 광명으로 가는 길도 외곽은 안 막히는 편이고, 반대로 퇴근길에도 광명에서 성남으로 오는 길도 거의 안 막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33km 주행을 하는데, 천천히 운전해서 빠르게 오면 30분, 오래 걸리면 한 40분 정도, 아주 막히면 1시간 그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3번 지나고 터널 2개 지나는데, 여기는 비교적 내리막이기 때문에 다시 연비를 얻을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
여기 지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는데 서부간선을 타면서도 광명까지 거의 내리막이고, 그래서 연비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구간 정도, 출근 시에는 저기 평촌으로 내려오는 내리막, 그리고 여기 터널 2개 지나서 광명으로 서부간선 지나는 내리막, 여기서부터는 연비를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악셀을 계속 밟지 않고 간헐적으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회전 램프에서 빠지기 때문에 차들이 비교적 감속을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굳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도 악셀도 잘 많이 밟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냥 가속이 필요한 구간에서 가능하면 짧게 가속을 해주고, 내리막이나 어떤 신호 대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악셀을 전혀 밟지 않고 있고요. 램프 구간인데 비교적 높은 속도로 진입했지만 차선이 크고 코너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는 차들도 있네요. 그래서 여전히 왼쪽 4차선 3차로로 진입하였고, 뒷차는 지금 레카 차를 하나 뒤에 달았는데 저보다 빠른 차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행 환경에 맞춰서 현재 시속은 시속 100km, 다른 차들이 약간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거죠. 여기가 아마 제한 속도가 100이고, 아마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서해고속도로부터는 110일 텐데, 어쨌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경제성을 말씀드리면 3,000원 정도가 대중교통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시간,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꽤 어떤 대중교통을 제외했을 때 모든 제가 전에 디젤차를 2.0 디젤차를 탔을 때도 연비가 13 정도 나오면 와,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훨씬 그 수치를 넘어서는 수치로 보이고, 고속도로를 타고 근데 또 디젤은 또 시내에서 또 연비가 또 안 좋아지는 현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하이브리드는 시내에서 막히면 연비가 올라가는 또 그런 기능을 보여주죠. 전주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33. 그래서 거의 대중교통에 근접한다. 그 대신 짐도 실을 수 있고 혼자 이용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택시를 이용한다고 해도 강남에서 성남까지 2만원, 2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20리터면 당연히 택시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제 버스 말고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를 한다면 1리터가 채 안 되는 비용으로 강남에서 성남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1리터 비용 약 한 1,500원, 1,400원, 1,500원 정도면 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세금, 보험 합쳤을 때, 근데 물론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시간 비용이고 자가용을 타면서 갖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어떤 차든 다 내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연비 좋다는 차들, 물론 경차는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초기 비용은 사실 아이오닉 중고와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아이오닉 중고로 샀을 때 경차를 새 차로 샀을 때 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차 연비라고 해도 아무리 높아도 15를 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고 저처럼 이제 왕복이 60km다 70km다 80km다 한다면 경차에서 얻는, 경차를 타면서 좀 불편하다거나 좁아서 불안하다거나 그런 이제 거에서도 조금 이제 아이오닉이라면 더 장점을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운영하다 보면은 내가 불필요하게 악셀을 많이 밟았구나, 그리고 당연히 열심히 가봐야 앞에서 막힐 구간인데 너무 그냥 밟아서 가고 또 멈출 때 또 브레이크 쓰고 그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습관은 비단 이 차 아이오닉을 탈 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차가 이제 출퇴근을 이 차로 하고 아내 차가 또 따로 있는데, 아내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습관이 또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할 때도 지금 운행하는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또 운행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차인데도 아내 차는 이제 530i 럭셔리 라인인데, 뭐 아내가 운전하면 최 연비를 뭐 10, 11, 12 뭐 이렇게 뽑는 반면에, 제가 타면 한 16까지도 제가 올리기도 하고 합니다. 2.0 디젤 터보인데 정말 530i는 이번 G30은 정말 잘 나온 차가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어쨌든 아이오닉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65km 주행 가는 거리를 두고 가까운 주유소를 찾으시겠냐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광명 IC. 어쨌든 아이오닉 차량을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뭐 제가 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대략 여기까지, 제가 직장에 가기까지 동영상을 계속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행을 마쳤고 주차를 했고, 주행 연비는 30.7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지껏 제가 3년 동안 아이오닉을 타면서 가장 높은 연비네요. 30.7.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침착한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주행을 하였고, 하다 보니 이렇게 기록을 찍게 되었네요. 기분 좋습니다. 30.7.